YL그룹 회장실 안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기차는 선약이 되어 있지도 않은 낯선 여자가 사무실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누구시죠? 여자는 대기업 회장을 보고도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매우 의기양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네요. 저 세리 언니, 아니 이모예요. 전에 미국에 살 때 친하게 지냈었죠. 아,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세리와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글쎄, 전 세리가 결혼한 줄도 몰랐지 뭡니까. 분명 날 초대할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좀 바삐 지내다 보니 세리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있었어야죠. 어렵게 건너 소식을 들었더니 글쎄 얘가 YL그룹 회장 3호가 됐다고 하지 않겠어요? 늦게나마 축하도 드리고 세리와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기차는 시큰둥하게 인사치레를 건네며 과거 세리와 어떤 사이였는지를 묻습니다. 세리가 미국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관계였달까요? 결혼하셨다니 아시겠지만 미혼모가 혼자 살아가기가 미국이라고 쉬웠겠어요? 현성이 임신했을 때 내가 가게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했었죠. 아,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런데 아이 이름이 현성이라고요? 네, 현성이었죠. 지 아빠 이름에서 따왔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현성이 낳고 돌 때까지 내가 많이 봐줬으니 확실히 알죠. 기차는 여자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하셨다니 현성이까지 같이 돌보기로 하신 건가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우리 세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따로 알아본 바로는 불륜이었다는 소문들도 있던데.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함께 불륜이라는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진 기차는 차갑게 말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세리가 낳은 아이는 내 아들 지호입니다. 불륜이네 뭐네 그런 무리한 소리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시죠. 기찬이 비서실에 호출해 여자를 내쫓으려 하자 다급해진 여자는 기찬을 붙잡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정말 필요한 용건을 얘기를 안 했네요. 용건만 얘기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기차는 일단 얘기나 듣고 보내자는 심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리가 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이 자리에선 다 얘기할 수 없는 도움들을 많이 주었었죠. 거두절미하고 지금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회장님이시니 알아서 합리적으로 계산해 주시리라 믿어요. 1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서울에서 10억이면 집 하나 살 수 있으려나. 예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거래 끝내겠습니다. 세리에게 제가 찾아왔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얘기가 빨라질 겁니다. 그럼 실례만 했습니다. 여자는 처음 봤을 때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회장실을 빠져나갑니다. 결국 돈 얘기를 하고 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기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도대체 미국에서 세리와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여자가 나타나 자기에게 돈을 요구하나 싶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뿌듯한 표정으로 회사 복도를 지나던 찰나 멀리서 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세리를 알아본 여자가 아는 체를 하려고 세리를 부르려고 하는 그때 뒤에서 강재인 팀장님 하고 누군가 세리를 부르고 세리는 마치 자기 이름이 불렸다는 듯이 뒤를 돌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 판단한 여자는 이내 기찬과 세리의 뒷조사에 돌입합니다. 왜 세리를 강재인이라고 부를까? 이거 5억 정도 받아 먹을 생각으로 10억 불렀는데 10억이 뭐야? 20억도 가능하겠어. 여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른 듯 음흉한 미소를 짓고 YL그룹을 올려다봅니다. 세리야, 네가 이렇게 은혜를 갚는구나. 게다가 현성이가 아니라 지호라니. 너 참 재밌는 애구나. 여자가 세리의 과거를 이용해 돈을 뜯으려 꼼수를 부리는 동안 기차는 여자가 가고 난 후 한 가지 말이 이상하게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처음엔 그저 세리와 미국에서의 작은 인연으로 돈이나 뜯어내려 하나보다 싶었지만 아이의 이름이 현성이었다는 둥 아빠의 이름을 땄다는 식의 말이 단순 거짓으로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들임을 확신했던 기찬의 머릿속엔 새로운 의심이 들어섭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맞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쭉 지켜봤. 아니, 미국에 있어서 늘 함께 할 순 없었지만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고 말고.
기차는 스스로 의심을 거두려 하지만 생각과 달리 행동은 비밀스럽게 지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손을 씁니다. 이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있느니 지호가 내 아들인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낫겠지. 아직 세리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는 기차는 스스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들 지호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한편 신제품 개발로 한창 바쁜 디자인팀. 팀장 세리는 디자이너로 입사한 제인을 내쫓을 궁리를 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때 세리의 핸드폰이 울리고 세리는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습니다. 세리야, 오랜만이야. 나야 기억하지? 여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게 된 세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나 오늘 너희 남편 만나고 왔는데 네가 그 회사 다니는 줄 알았으면 너도 한번 보고 갈 걸 그랬다. 근데 참 이상하지? 네가 세리가 아니라 강재인 팀장님이던데. 여러 말 안 할게. 우리 만나야겠지? 나랑 정산할 것도 있잖아. 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숨을 고르며 연신 여자에게 쩔쩔매며 통화를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커피숍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리를 마주보고 있는 여자와 달리 세리는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불안한 표정입니다. 너 왜 연락 안 했니? 결혼한 줄 알았으면 내가 갔을 텐데. 너 결혼식도 못 보고. 섭섭하다. 미국에 있을 때 기억나지?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한 거 같은데. 그 값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때도 느꼈지만 너 참 대단해. 내 돈 떼어먹고 모른 척 하더니 애까지 딸렸으면서 회장 와이프까지 되고 말이야. 근데 네 남편은 현성이 아니라 지호라고 하더라? 참 이상해. 그때 애 아빠 이름 따왔다 하지 않았니? 근데 회장님은 자기 친자식이라고 하고. 난 너무 헷갈리더라. 여자의 협박은 단숨에 세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원하는 걸 말해요. 얼마면 되겠어요? 어머 얘는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 강재인 팀장님? 와, 너 정말 나도 못했던 신분 세탁까지 하고 놀랍더라. 내가 너 뒷조사를 조금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나오지 뭐니 얘. 너 때문에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시시해졌다니깐. 처음엔 변명하려 했던 세리도 여자가 이미 많은 걸 조사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거두절미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드리면 되냐고요. 네 남편한테는 10억 불렀는데 그것에 적어도 2배는 줘야겠지? 기다리마. 내 연락처는 알 테고 계좌번호 남길게. 다음에 또 보자. 아니요. 볼 일 없을 거예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게요.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요. 좋아, 당연한 거 아니겠니? 명색이 거래인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세리는 그날부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기찬의 눈치를 살피느라 애간장이 타들어갔습니다. 사실 지호는 기찬의 아들이 아닌 세리가 기찬을 만나기 전에 교제하던 남자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제인의 남편을 어떻게든 유혹하기 위해 세리가 무리수를 둔 것이었는데요. 아이가 아니고선 기찬의 마음을 잡아둘 순 없겠다 생각한 세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기찬의 아이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이제 와서 비밀이 밝혀진다면 제인의 모든 것을 뺏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몰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세리는 일부러 기찬의 앞에서 지호를 보며 지호 먹는 거 봐. 당신이랑 똑같네. 어쩜 저렇게 복스럽게 먹을까. 젓가락 잡는 거 하며 딱 당신이야. 라고 말하며 기찬의 눈치를 살피는데 기찬의 얼굴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세리는 자꾸 회장실에 갈 구실을 만들며 기찬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색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회장실에 들렀다가 마침 기찬 앞으로 온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는데 발신이 메디컬 센터로 되어 있어 이상한 느낌의 얼른 우편물을 훔쳐 회장실을 나옵니다. 확인한 결과 그것은 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놀람을 금치 못한 세리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심경이 되어 숨을 고릅니다. 큰일 날 뻔했어. 유전자 검사? 기찬 씨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 세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상반된 결과의 유전자 검사지로 교체한 서류를 회장실에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찬은 결과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그때 들어온 세리를 예전보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세리는 기찬의 태도를 보고 완벽하게 속였다 생각하고 이제 제인만 회사에서 몰아내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교체한 사실이 과연 영원한 비밀로 묻히게 될까요? 한번 의심의 골이 들어선 관계가 얼마나 갈지, 또 기차는 세리를 어디까지 믿는 것인지 아직 안심하긴 이른데요. 과거의 악행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아가는 세리의 질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왕의 집 앞으로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